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종료에 맞춰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12.5%입니다. 심한 설사를 유발하는 기생충 감염 사태가 미국 9개 주로 확산했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다시 확산하면서 올해 환자 수가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산 LPG 운송 선박을 공격해 승무원 2명이 숨졌습니다. 이란도 중동 일대 미군 기지를 폭격하며 2주째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흘 뒤 열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긴급 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군이 오만해에서 LPG 운반선에 2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승무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선박은 기관실이 파손돼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미군은 해당 선박이 이란산 가스를 운송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해 공격을 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에 대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관여한다면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전쟁 장기화로 인내심을 잃으면서 협상보다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자폭 드론 아라시를 동원해 쿠웨이트 내 주요 미군 기지 3곳의 병력 주둔지와 장비 보관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레인의 미 제5함대 감시탑과 이라크 에르빌 공항 인근 미군 기지도 공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의 시민은 안전을 위해 미군 병력이 있는 장소 반경 500m 이내에서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2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회담을 갖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전면 공습 방안과 이스라엘의 방어 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워싱턴 담판이 중동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관세 종료에 맞춰 전 세계 60곳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12.5%가 적용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또 다른 조사도 진행 중이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 세계 60곳에 10에서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월 미 대법원이 상호 관세의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150일 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무역법 301조를 꺼내든 겁니다. So this is something that's gone on for a long time. It's not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a few months ago. 관세 대상이 된 60곳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미국 수입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 노동을 명분 삼은 상호 관세 연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대상은 제외됐고 반도체는 공급망 충격 등을 고려해 예외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글로벌 관세보다 2.5%포인트 높아졌지만 이미 예견된 만큼 산업계의 충격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입니다. 문제는 추가 관세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 정부의 부당 지원으로 과잉 생산됐다고 보는 수출품에도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과잉 생산 조사를 개시하며 한국의 전자장비와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등의 무역 흑자를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미 측의 관세가 15%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미 측도 기존 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5% 관세 합의의 조건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호 사업, 2호 사업은 미국에 조금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차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LNG나 원전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미국과 중남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AI 빅테크 기업들을 차례로 만난 뒤 한국 AI 산업 비전을 담은 AI 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청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샌프란시스코 시청 인사들과 강경화 주미대사 등이 맞이합니다. 데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이정우 선수의 홈런볼을 선물로 건넸고 이 대통령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9월 유엔 총회 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방문은 인공지능 AI와 첨단 IT 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기업들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클로드를 개발한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를 만나 AI 산업 분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만났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도 재회하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AI 산업 도약 의지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젠슨 황 등 미국 AI 빅테크 CEO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도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 간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SBS 강청환입니다. 심한 설사를 유발하는 기생충 감염 사태가 미국 9개 주로 확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일리노이와 캔사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주가 새로 추가돼 관련 환자가 발생한 주는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CDC는 지난 5월 이후 설사를 유발하는 미세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환자가 4,173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로 7,400건 이상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멕시코 중부산 양상추와 연관성이 확인된 환자는 지난 20일까지 1,9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농산물을 차가운 흐르는 물에 최소 1분 이상 충분히 씻어 먹거나 가능하면 익혀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선 홍역이 다시 확산하면서 올해 환자 수가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보고된 홍역 환자는 2,318명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35건의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미국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한 43개 주에서 홍역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전체 환자의 90%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은 MMR 백신을 2차례 이상 접종하면 홍역을 예방하는 효과가 약 97% 이른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의 한 식당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접촉 가능성 있는 손님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당국은 박쥐를 만지거나 물렸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광견병 양성 박쥐가 22마리 발견돼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 4월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이 오늘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만찬은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며 참석 인원도 이전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지난 총격 당시 공격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비밀경호국 요원과 투숙객 대피를 도운 호텔 직원들에 대한 특별 시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대형 트럭이 도로 위 전선을 걸고 그대로 달리면서 전선이 끊어져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션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게차를 실은 대형 트럭이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톰스리버 와이츠빌 길을 달리다 70번 도로 교차로 인근의 전선에 걸렸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트럭이 전선을 끌고 지나가자 전선에서 불꽃이 튀며 도로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복구팀은 끊어진 전선을 수리하고 전력 공급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선 차량 충돌 사고와 차량 내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버몬트와 칠가 인근에서 차로에 앉아있던 남성이 SUV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60살의 에이드리안 라이언스로 확인됐으며 SUV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올림픽길 다울정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는 70대 흑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차량에서 생활하던 노숙자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약물이 발견돼 약물 중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수익화 방법을 가르치는 콘텐츠 크리에이션 학사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이 과정은 대학 내 크론카이트 언론 매스 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운영되며 학생들은 영상과 팟캐스트 제작, 콘텐츠 기획, 개인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 전략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 자신이 선택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실제 콘텐츠를 게시하고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구독자와 이용자를 늘리는 실습도 진행합니다. 학교 측은 졸업할 때 학생들이 실제 콘텐츠와 구독자, 시청자 증가 성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인플루언서 전공이 취업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산불에 스페인이 기상 조건이 악화해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지 시간 23일 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EU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산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인에선 지난 15일 이후 중부 사라고사주, 북동부 과달라라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고 최근 마드리드주 인근에서도 산불이 시작돼 이 지역에서만 10,000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대형 산불은 모두 29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 기간 평균 발생 건수를 3배 이상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트코 등에서 판매된 보네이도 히터 약 25만 5천 대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에어프레미아와 제주항공이 인터라인 협약을 체결하고 미주와 아시아를 잇는 연계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승객들은 에어프레미아의 미주 노선과 제주항공의 국내선 및 아시아 40여 개 노선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예약해 더욱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제휴를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고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한인은행들이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미은행은 순이익 2,3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됐고 PCB뱅크는 자산과 대출, 예금이 모두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CBB뱅크는 뉴욕 플러싱 지점 개설과 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넓혔으며 오픈뱅크는 분기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각 은행들은 건전한 자산 관리와 수익성 강화, 고객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 패밀리터치는 해켄색 대학병원과 함께 오는 8월 11일 뉴저지 리틀페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웃사랑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건강 세미나를 포함해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와 대장암 스크리닝 키트 배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50세 이상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폐렴 백신 접종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의학 실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FBI 요원을 사칭해 한 슈퍼마켓에서 보안 점검을 시도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모 씨가 지난 4월 22일 필라델피아의 한 슈퍼마켓에서 자신을 FBI 요원이라며 보안 점검을 하려 했으며 당시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탄약 13발이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네이도가 판매한 소형 타워형 히터 약 25만 5천 대가 내부 팬 블레이드 결함으로 화재 위험이 제기돼 리콜됩니다. 지금까지 과열 신고 3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은 화재로 이어졌고 1명은 연기 흡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업체는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환불을 받을 것을 공고했으며 리콜 전용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느닷없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201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판단한 1조 3,808억 원보다 4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SK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란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인 주식가액 산정 시점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 회장의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년 뒤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금은 1조 3,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빼고 재산 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네,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비유되는 계파 대결 구도도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와 친청계는 종교단체 신천지가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개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예비 경선을 통해 전당대회 본경선의 대진표를 확정한 민주당. 당대표 경선 3파전은 친명계인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사실상 연합전선을 펴는 모양새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후보가 친명계 후보들에 맞서는 구도입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명계 후보 5명과 친청계 후보 3명이 최종 5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칩니다. 예비 경선 결과 범친명계 후보 11명 중에선 5명이, 친청계 후보 3명은 전원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 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친명계의 박성준, 이건태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것 같다는 분석이 일단 당 안팎에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친명계 최고위원이 친청계를 겨냥한 듯 종교단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거론하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근거를 밝히라고 맞받아치는 등 양측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려 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근거가 있기는 한 겁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입당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제한적 존치를 주장했던 일부 친명계 의원들도 전당대회 전 조속한 처리에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맞춰 과거 기록에 손을 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등장하는 장면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중앙TV가 김일성 사망 32주기인 지난 8일 방영한 70분짜리 김일성 찬양용 기록 영화입니다. 김일성이 해외 인사들과 함께 지구본을 살펴보는 이 장면. 자세히 보면 한반도 지도에서 남북의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방영했던 같은 제목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가 붉은 계열, 하나의 색입니다. 영화의 다른 요소들은 다 그대로인데 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지도 속 남북의 색깔만 바꿔놓은 겁니다. 지난 3월 헌법을 고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표현도 싹 없애버린 북한. 과거 영상에 덮어쓰기를 하는 조작까지 나선 걸로 보입니다. 통편집 기술도 동원됐습니다. 김일성이 통일이라고 적힌 깃발을 해외 인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장면. 또 김정일이 한반도 남쪽이 포함된 벽면 지도를 지켜보는 이 장면은 이번 방영분에선 아예 삭제됐습니다. 선대의 통일 관련 기록을 폐기해 김일성, 김정일 시대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소급하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원래부터 별개의 국가로 묘사해서 역사와 또 항일운동사 또 건국사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역사 조작의 대상으로 삼은 건 김일성을 찬양하는 영상도 예외가 아닌데 젊은 세대에게 남북은 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심어주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중국까지 사정권으로 드는 괌에서 신형 극초음 미사일 다크 이글의 전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련은 미 육군이 지난달 신설한 중국 담당 사령부가 주도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6일 미국령 괌. 대형 발사 차량 뒤에 위장막에 덮인 미사일이 보입니다. 위장막을 걷어내고 미사일을 세우자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 사령관이 그 옆을 일행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미 육군의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입니다. 사거리 2,700km에서 3,500km에 최고 속도가 시속 2만 km나 되는 신무기입니다. 중국을 겨냥해 개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음속의 17배나 되는 빠른 속도로 날면서도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괌에서 실시한 다국적 발리언트 실드 훈련에 이 다크 이글을 전개시켜서 발사 훈련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호주에서 처음으로 공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고 이번엔 중국 동해안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괌에서 중국 보란 듯 훈련한 겁니다. 미국 군사 매체들은 다크 이글이 훈련 이후 괌에서 철수했는지 불분명하다며 괌 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크 이글의 괌 훈련을 주도한 부대는 미 태평양 육군이 지난달 신설한 태평양 다영역 사령부입니다. 중국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구성됐는데 다크 이글 외에도 단거리 요격 체계 등 첨단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Our division will employ such things as unmanned surface vessels, long-range one-way attack drones, launched effects to penetrate the adversary's anti-access air denial network.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미중의 신경전이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 태세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국 엔트로픽의 AI 클로드를 쓰던 한국 이용자가 250억 원이 넘는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대한 결제 시도가 계속되면서 카드까지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최신 에이전트 AI 클로드 페이블5를 이용하는 대학생 양승민 씨는 지난 8일 사용료 청구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166만 9천 달러, 25억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양 씨의 카드로 10차례가 넘는 결제 시도도 이루어졌지만 워낙 고액이었기 때문에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이후 청구 금액은 계속 올라가더니 모두 25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양 씨는 급히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처음에는 24억 6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251억 6천만 원까지 찍고 엄청 무서웠죠. 진짜 청구되면 이거 인생 끝나는 건데. 요금제 이외 과금 이용이 없었던 양 씨는 엔트로픽에 18건의 이메일을 보내고 나흘 만에서야 자동 충전 설정 오류 때문이라는 AI 답변으로 추정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자동 충전 기능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청구가 될 만한 것들은 제 시스템 내부에서는 없었어요. 청구는 받았는데 이유는 모르는 상황. 이에 대해 엔트로픽 측은 이용자와 소통을 하고 있고 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딧 등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엔트로픽 AI 결제 오류로 피해를 입었으며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요금이 일방적으로 청구되는 데다 요금이 산출된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써서 이 비용이 나왔다는 걸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엔트로픽의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들이 실제 제공되는 사용량이 광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한편 AI가 청년들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로 1,200만 명 넘는 대학 졸업자가 취업 시장에 쏟아졌는데요. AI 도입의 경제 성장 둔화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배달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노란 옷은 메이투안, 주황색은 징동. 속한 회사는 다르지만 대부분 앳된 얼굴의 중국 청년들입니다. 각 회사의 배달원들은 이렇게 음식점이 밀집한 곳 앞에서 기다렸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 11시간. 那你说的是8点上班 7点半下班是吧？对，我们美团有固定的上班点、下班点，人多摊不打紧，因为啥都不好看。这对我来说，中国大社会环境啥都不好看。 쉬는 날 없이 일하면 한 달에 우리 돈 150만 원 정도 법니다.
40到哪儿？一般的话，一般能挣多少？ 5块6块。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4.3%. 내수 부진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로 몰리는 겁니다. 你为什么来北京啊？北京挣钱嘛。北漂。那北方不也就出北京挣的最多了？ 중국 도시 지역에 사는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5.6%. 이것도 학생을 제외한 수치인데 집에서 누워 지내는 이른바 탕핑족이나 취직을 포기한 바이란을 고려하면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一点，每天都向老师请教一点，然后我毕业了就可以出来工作了。结果没想到毕业了之后投了很多简历。 중국은 올해 도시 신규 일자리 1,20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며 AI 분야의 직업 훈련을 늘리는 등 채용 확대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자와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에 간극이 있는 데다 AI 도입으로 일부 업무까지 자동화되면서 취업 병목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네, 7월 24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